안녕하세요. 그림판을 켜놓고 보드마크로 진짜 낙서를 하고 있는 인생은 매운맛입니다. 제가 지금 와디즈에서 물건을 팔려고 올려놨고 심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판매를 열기만 하면 되는데 긴장이 너무 돼서 열지를 못하고 이거 영상을 먼저 찍고 있거든요. 약간 눈앞이 캄캄한데 제가 지금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화장품 계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디즈에 올리기까지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서 와디즈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와디즈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품을 팔 때 그런 웹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시빌본가도 있고 쿠팡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필요할 때 가서 한 개씩 사잖아요. 근데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동구매 형식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줘요. 2주 동안 이 제품에 대해서 500명의 사람을 구매하실 분을 구합니다. 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보겠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구매를 하겠다고 예약을 걸어놔요. 그러면 2주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예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결제를 하고 조금 있다가 그 제품을 받아보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타이트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와디즈가 시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공동구매 형식을 띠는 게 와디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이제 초기 생산 비용이 있잖아요. 초기 생산 비용을 조금이나마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 아무튼 그런 장점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하고는 이런 점이 다르고요. 네, 이렇게 제품 만드는 얘기로 돌아와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어떤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면은 업체를 찾아야 돼요. 어떤 업체냐? 여기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해줄 업체, 그리고 이거를 생산을 해줄 업체. 생산은 거의 이제 OEM으로 다들 많이 하시죠? OEM 혹은 ODM. OEM은 저희가 레시피까지 다 주는 거고, ODM은 그쪽에서 이런 제품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레시피까지 다 짜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레시피를 짜주는 그런 값이 또 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이런 생산 업체를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자격 요건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팔고 싶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으면은 그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만 팔 수 있어 하고 규정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팔 수 있을까 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는 화장품 제조업을 갖고 있거나, 두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맡겨서 그 제품을 이제 역으로 사입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화장품 제조업을 뭐 제조 설비를 막 다 막 갖춰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보면은 뭐 20계열의 뭐 4년제 학사 학위를 딴 자거나 아니면은 약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문과를 나와서 그쪽이 없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막 초기인데 사람을 뭐 구하고 어쩌고 할 그게 아니라서 일단 이것도 패스하고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기로 하면은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 업체가 이제 외주로 맡긴 업체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판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하나 쓰시면은 조금 그래도 마음의 걱정을 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본 브랜드는 뭐 어디에 뭐 언급된 이 브랜드는 나에게만 뭐 공급이 되어야 되고 추후에 내가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했을 때 뭐 무상으로 나에게 양도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여튼 문구를 넣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사입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급업체를 찾기만 하면 안 되고 공급업체에서 가격을 다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그 가격들을 모아서 이제 제품 가격 산정을 하죠. 이제 내 마진까지 보탠 다음에 시장 가격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돼요. 나랑 비슷한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는 이 정도 가격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체크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부터 생산을 하면 안 되고 시제품이라는 걸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이런 제품을 생각을 해놨는데 얼마만큼 구현이 될 것인가 이제 그 OEM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 업체에서 이제 시제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내주는데 사실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이 색깔 70%,
이 색깔 30%로 섞은 제품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섞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미 그 완벽한 그런 게 있어, 그림이 있어. 근데 그게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그렇게 되면은 뭐다? 이제 원료나 뭐 어떤 부분들을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근데 이게 진짜 하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맞물려 있는 게 막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바뀔 수도 있고 원료가 바뀌면 당연히 가격도 바뀌겠죠. 그리고 그게 또 근데 그 공급자가 또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그 뭐가 하나가 바뀌면은 그 연결된 막 모든 것들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돌림 노래가 막 시작이 되면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뭘까?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잘 거쳐서 마무리가 됐어. 시제품까지 진짜 우여곡절에 이제 거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뭐다?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방판을 하지 않는 이상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온라인은 뭐다? 시각적인 자료다. 시각적인 자료면 정말 그 3대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사진 그러니까 그 찍는 사진이죠. 그거랑 포토샵과 일러. 여러분 일러 뭔지 아시나요? 일러는 포토샵이랑 비슷한 건데 포토샵은 그 사진을 보정하는 거라며 일러스트는 쇼핑몰 가면은 막 글자로 막 써져 있는 그런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글자 텍스트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그냥 일반인이 좀 찍는 정도고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근데 포토샵은 제가 진짜 눕기도 잘 못 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포토샵 다루시는 분들은. 눕기도 잘 못 다. 근데 일러는 저는 열어본 적도 없어요. 일러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정확히 개념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세 개가 정말 잘 버무려져야지 온라인 판매 그것도 상세 페이지를 잘 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가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야지 거기다가 플러스 글을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 글을 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다 잘 조물조물 돼야지 상세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할 때 진짜 다른 뭐 시제품 생산하고 이럴 때는 이제 뭐 발주 맡겨놓고 이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을 5시간씩 자면서 제가 무슨 고3 수험생도 아니고 근데 그거 아세요? 5시간이 지나면은 눈이 저절로 깨요. 너무 집중을 하고 있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는 꿈을 꾸고 5시간이 지나면 눈이 저절로 떠지면서 저는 진짜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가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노동에 비해서 들여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외주를 안 맡기고 했냐면은 뭐 포토샵이나 사진은 좀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주로 맡기는 게 하나하나 다 외주로 맡기다 보면 금액이 진짜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이렇게 커지듯이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팅을 탕으로 바꾼다. 이거 획 하나 넣는 거를 수정을 요청을 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일러 외주 맡기면은 그 수정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인가 3번인가 그런 이제 그 작가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진짜 수정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게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게 외주로 맡겼으면은 돈이 그 10만 단위가 아니고 100만 단위로 깨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냥 하길 잘했다. 그냥 잠이고 나발이고 잠은 그냥 죽어서 자지. 뭐 하여튼간 이거 세 개를 이제 막 해가지고 상세를 다 만들어 놨어. 그럼 그 다음 뭐다? 홍보다. 홍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여기까지 오늘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걸 와디즈에 팔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나 뭐 쿠팡 이런 데는 상세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플랫폼을 주어주고 너네들 여기서 알아서 뛰어놀아라 이 정도고,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 저희 책임인데, 그거 아시죠? 요새 과대 광고 그 다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상세를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또. 근데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한번 이걸 체크를 해줘요. 와디즈가 상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고, 와디즈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내 상세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심사를 봐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세랑 다 꾸며놨잖아요. 그거를 와디즈의 심사를 받는 기간이 또 2주가 걸려요. 그럼 뭐다? 나는 총 한 4달 반? 그 정도를 지금 여기 쏟아붓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승인이 난 상태고 이제 오픈만 하면 되는데, 왜 떨려서 오픈을 못 하겠지? 사실 이게 망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여기다 뭐 1,000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 멘탈이 무너질까 봐, 아, 내가 이렇게 한심한 걸 만들었나? 약간 이 생각이 들까 봐, 뭐 이 말 듣고 그럼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진짜 초인적인 힘까지 다 단전에서 끌어모아서, 단전이 뭐야, 발가락에서 끌어모아서 저는 이거 한 거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려면 저는 전문적으로 그거 배우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물이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너는 진짜 쓰레기 같은 걸 만들었구나 이러면은 난 진짜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뭔지 모르겠어도 안다고 해주세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약간 지금 쫄려서 손을 이렇게 쥐면은 땀이 주룩주룩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부디 제가 펀딩을 실패하더라도 펀딩을 성공하더라도 뭐 멘탈을 꽉 잘 쥐고 판매 후기를 올릴 수 있게끔 좀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인생은 매운맛을 한 번 더 보러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